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처럼 먹겠다고 선언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다 까발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완전히 미친 일이 터졌거든요. 1월 7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대급 폭탄 발표를 하나 터뜨렸는데요. 뭐냐면요. 백악관 공식 성명으로 이제부터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식으로 밥 먹으라고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진짜 공식 정부 문서예요. 농담 아니고요.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마이크 잡고 선언한 거거든요. 미국인들은 너무 뚱뚱하고 아프다. 의료비는 천문학적이다. 이제 우리도 한국인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그 자존심. 세고 오만방자하던 미국이 한국 학교 급식과 군대 식단을 벤치마킹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미국 애들은 학교에서 뭐 먹는지 아시죠? 냉동 피자, 핫도그, 치킨 너겟 이런 거 먹고 자라거든요. 영양이고 뭐고 없이요.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밥을 직접 조리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협력이나 군사 동맹 수준의 국가적 프로젝트로요. 미쳤죠, 완전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미국 시장 반응이 뭘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돈 좀 벌고 건강 챙기는 사람들은 다 김치 먹고 한식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 월스트리트 금융인들 이미 다 한식에 미쳐 있다고요. 정부가 뒤늦게 따라가는 꼴이죠.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미국 유명 음식, 비평 사이트 시리어스 이츠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완전히 파헤쳐 볼 건데요. 제목이 한식은 어떻게 미국에서 대성공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거든요. 이 기사 쓴 사람이 존 서리코라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 쓰는 진짜 미국 음식계의 권위자예요. 이 양반이 한식에 대해서 쓴 글인데 읽다 보니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왜냐면요. 단순히 한식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음식 산업의 더러운 뒷이야기까지 싹 다 까발리거든요. 일단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요리의 미국 정복은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이미 모든 곳에서 한식의 지배가 시작됐다고요. 완전 선언이죠. 이게 한식이 미국을 정복했다고요. 근데 진짜로요. 지금 미국 가보면 코리안 BBQ, 그러니까 한국식 고기구이 전문점이 완전 대박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뉴욕은 기본이고 시애틀, 시카고, 마이애미 할 것 없이 전부 한국 고깃집이 줄 서 있어요. 심지어 곱창집에도 미국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요. 곱창이요, 곱창. 소의 내장을요. 미국인들이 먹어요, 지금. 김치는 또 어떻고요?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한테 김치 권하면 뭐야, 이 냄새 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홀푸드마켓, 트레이더 조스 같은 미국 대형마트 어디를 가든 김치 코너가 따로 있어요. 한국 김치 브랜드들이 선반을 장악했다고요. 이게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미국 식문화의 일부가 된 겁니다. 기사에서도 이걸 정확히 지적하거든요. 김치는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완전히 정착된 음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겁니다. 중국 음식은 19세기부터 미국에 들어왔고요. 일본 스시는 1990년대에 이미 대박났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왜 2010년대 후반이 돼서야 터진 거냐는 거죠. 한국인 이민자가 미국 전체 이민자의 겨우 2.7%밖에 안 되는데 한식의 인기는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기사에서는 미국 음식 전문가 맷 오드버드라는 사람 인터뷰를 인용하는데요. 이 사람 말이 걸작입니다. 초기 한식당들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만을 위한 곳이었다. 한국인이 아닌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요. 쉽게 말하면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그냥 동네 장사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 입맛 맞춰서 메뉴 바꾸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이거든요. 왜냐고요? 다른 아시아 음식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중국 음식은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오렌지 치킨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메뉴예요. 미국인들 입맛 맞춰서 설탕 왕창 넣고
기름에 튀기고 오렌지 맛 소스 부어서 만든 거거든요. 진짜 중국 요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중국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거죠. 일본 스시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롤 아시죠? 속에 아보카도 넣고 마요네즈 뿌리고 일본 사람들 보면 기겁할 음식이거든요. 태국 음식도 똑같아요. 팟타이가 미국 가면 완전 다른 음식이 돼버려요. 설탕 범벅에 땅콩버터까지 들어가고요. 근데 한식은요? 안 망가졌어요. 왜냐면 한국 셰프들이 타협을 안 했거든요. 우리 음식 이렇게 먹는 거야. 싫으면 말고 이런 태도였던 거죠. 물론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 약간 덜 맵게 조절하긴 했지만요. 근본은 안 바꿨어요. 김치는 김치고 된장찌개는 된장찌개고 불고기는 불고기예요. 변형 안 했다고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확산이 느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진짜 맛을 지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뉴욕 맨해튼에 김은이라는 한국인 셰프가 있어요. 이 사람 식당이 미슐랭 레스토랑은 아닌데요. 할리우드 최고 배우들이 단골이에요. 두미 무어,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이런 사람들이요. 두미 무어는 꽃게탕이랑 소주를 미친 듯이 좋아하고요. 스칼렛 요한슨은 김치 광팬이래요. 나탈리 포트만은 두부 요리를 찾는다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게 아니에요. 김은희 셰프가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식은 원래부터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몰래 좋아하던 음식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욕 맨해튼 코리안타운에 있는 김은희 셰프 식당은 밤 11시까지 불이 꺼지질 않는데요. 왜냐면 뉴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세계 최고 셰프들이 일 끝나고 몰려들거든요. 새벽 12시쯤 되면 프랑스 음식 만들던 셰프, 이탈리아 음식 만들던 셰프, 일식 만들던 셰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한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김은희 셰프가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부자들한테 1인당 20만 원, 30만 원짜리 음식 만들어 바치고 버터, 올리브유, 생크림 이런 거 맛보고 밤 12시쯤 일 끝났어요. 이제 동료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야 하는데 뭘 먹고 싶겠어요? 당연히 속 편한 거, 몸에 부담 안 가는 거, 영양 균형 잡힌 거, 게다가 가격도 착한 거 먹고 싶겠죠. 그게 바로 한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천재적인 통찰이거든요. 세계 최고 셰프들이 대중들한테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팔면서 자기들은 몰래 한식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손님들한테 버터 범벅 스테이크 팔고 밤에는 김치찌개 먹는 거죠. 왜냐면 한식이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요. 셰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진짜 좋은 음식인지를요. 한식에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일단 야채가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요. 서양 음식은 고기 덩어리에 감자 몇 조각이 전부거든요. 근데 한식은 밥 한 공기 먹으면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콩나물, 김치, 깍두기, 무생채 이런 게 와르르 나오잖아요. 야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해산물도 엄청 많이 쓰고요. 조개, 게, 새우, 오징어, 멸치 온갖 해산물이 다 들어가죠.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발효 음식이 핵심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전부 발효 식품이거든요. 서양 의학계에서 요즘 발효 식품이 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난리 났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먹으라고 광고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김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 발효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는 거죠. 이게 미국 영양학자들이 지금 완전히 놀라는 부분이에요. 제철 재료 사용도 한식의 철학이거든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 호박, 가을에는 버섯, 겨울에는 무, 배추.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식재료를 쓰잖아요. 이게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다양성의 원칙이에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는데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음식 그 자체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서양 고급 레스토랑 가보면 접시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소스로 그림 그리고 허브 장식하고 완전 인스타그램용이거든요. 근데 한식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뚝배기에 끓여서 펄펄 끓는 채로 내오죠. 보기 좋으라고 장식하는 게 아니라 맛있고 영양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한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허세 가득한 요리를 만들거든요. 금박 올리고 캐비어 얹고 트러플 갈아 넣고 완전 쇼예요. 근데 자기들이 진짜 먹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제대로 지은 흰쌀밥, 고소한 참기름 두른 나물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음식을요. 이 셰프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레스토랑 메뉴에 한식 요소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웨스트빌리지에 피오라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여기 셰프가 크리스 치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스타에 한국 재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발효 흑마늘, 꽃게, 표고버섯, 한국 고추 이런 걸 넣어서 퓨전 파스타를 만드는 거죠. 미국인들이 이거 먹고 완전 충격받았대요. 파스타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구나 이러면서요. 프랑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피에르상은 아예 메인 메뉴로 쌈장을 활용한 요리를 내놓고 있어요. 쌈장이요, 쌈장.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요. 1인당 50만 원 넘게 받는 곳에서 한국 쌈장을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위상입니다. 기사를 쓴 존 서리코는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내요. 한식이 뒤늦게 유행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202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아세요? 웰빙 열풍이요. 글루텐 프리, 유제품 프리, 저탄수화물, 고단백 이런 다이어트가 완전 대세거든요. 근데 한식은요? 애초에 글루텐이 거의 없어요. 밀가루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요. 유제품도 거의 안 쓰죠. 한국 전통 음식에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잡혀 있고요.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고, 육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고, 잡식주의자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게 한식이에요. 나물만 먹어도 되고, 고기만 먹어도 되고, 섞어 먹어도 되거든요. 이런 다양성이 지금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걸 플랜트 포워드 다이어트라고 부르는데요.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하되 동물성도 적당히 섭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한식이 딱 그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 뭘 했냐면요. 한 끼에 수십만 원씩 주고 웰빙 레스토랑 찾아다녔어요. 유기농 야채, 목초 사육 소고기, 자연 방목 닭고기 이런 거 먹으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동네 식당 가서 8,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웰빙 식사를 1% 가격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부자들이 지금 완전히 열광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미국인들이 변형된 한식이 아니라 진짜 한식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 맵다며? 덜 맵게 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리지널로 줘.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이래요. 김치도 미국식으로 달달하게 만든 거 말고 진짜 발효 김치 찾고요. 고추장도 설탕 안 넣은 전통 고추장 찾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세요? 중국 음식 좀 보세요. 미국에서 중국 음식이라고 팔리는 거 진짜 중국 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변형된 거예요. 일본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식은 원형을 지키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먹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한식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잖아요.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반찬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죠. 이게 한식의 핵심이에요. 서양 음식은 개인 접시에 담아서 각자 먹거든요. 근데 한식은 공동체 음식이에요. 찌개 하나 끓여놓고 다 같이 숟가락 넣어 먹고 김치 한 접시 놓고 다 같이 집어 먹고요.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특히 요즘 미국에서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패밀리 밸류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자, 같이 시간 보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한식이 딱 그런 음식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식들 다 모여서 밥상 받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문화까지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식당 가보면요.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게 한국 음식이야.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음식 소비를 넘어서 문화 전파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공동체 문화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케네디 주니어가 한국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국 학교 급식이 왜 문제냐면요. 그냥 공장에서 만든 냉동 음식 데워서 주거든요. 영양사가 메뉴 짜고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는 게 아니라 급식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먹는지도 모르고 영양은 개판이고 당연히 비만 아동이 늘어나죠. 근데 한국은요? 학교마다 영양사 있고 조리실 있어서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잖아요. 밥, 국, 반찬 다 갖춰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아세요? 전 국민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균형 잡힌 식사를 배우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음식인지 몸으로 익히는 거죠. 미국이 이걸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거죠. 군대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군대 음식 엉망이거든요. MR이라고 레이션 아세요? 플라스틱 팩에 든 음식 데워 먹는 거요. 영양도 별로고 맛도 없어요. 근데 한국군은요? 부대마다 취사병이 밥을 해요. 김치찌개 끓이고 불고기 볶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죠. 이게 병사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미국이 이것까지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이 음식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문화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학교 급식부터 군대 배식까지 국가 전체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야 그걸 알아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 정부가 2000년대에 한식 세계화한답시고 돈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떡볶이 연구소 만들고 비빔밥 광고 타임스퀘어에 띄우고 했는데 별 효과 없었거든요. 왜냐면 인위적이었으니까요. 위에서 내려찍기식으로 이거 세계화시켜 이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알아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식이 미국에서 대박난 이유가 뭐냐면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그냥 자기들 먹던 음식 똑같이 만들어 팔았고 그걸 먹어본 미국 셰프들이 맛에 반했고 그 셰프들이 자기 레스토랑에 응용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중화된 거예요. 정부 홍보 없이 순수하게 음식의 힘만으로 퍼진 거죠.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K-팝, K-드라마 인기도 한몫했죠. BTS 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한식도 찾게 되고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들이 달고나 만들어 먹고 떡볶이 찾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맛있고 건강하니까요. 미국에서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수십조 원 규모예요. 사람들이 살 빼려고 온갖 약 먹고 운동 프로그램 하고 난리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발효 음식 먹고 과식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거든요. 미국인들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한식의 경제성이에요. 미국 고급 레스토랑 가면 1인당 20만 원, 30만 원 기본이잖아요. 근데 한식당은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15,000원이면 김치찌개 정식 먹을 수 있어요. 같은 영양가의 10분의 1 가격인 거죠. 이게 미국 서민들한테는 완전 혁명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건강하게 먹으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유기농 야채, 방목 닭고기, 자연산 생선 이런 거 사려면 장바구니가 금방 수십만 원 나와요. 근데 한식은 비싸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요. 콩나물만 해도 엄청 싸고 영양가 높잖아요. 두부도 저렴한데 단백질 풍부하고요. 김치는 발효 음식인데 가격 착하고요. 이런 경제성이 미국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받아서 뭘 사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정크푸드 사 먹거든요.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이런 거요. 왜냐면 싸니까요. 근데 이제 한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걸 보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거죠. 케네디 주니어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요. 향후 5년간 미국의 식생활 지침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학교 급식,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전부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세요? 미국 공공급식 시장이 연간 수백조 원 규모거든요. 여기에 한국식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건
한국 식품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실제로 이미 미국 대형 마트의 한국 식품 코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참기름, 김, 라면 전부요. CJ, 대상, 오뚜기, 농심 이런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월마트, 코스트코, 홀푸드에 깔려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식을 권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일본이 완전히 멘붕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 음식의 대표로 군림했잖아요. 스시, 라멘 이런 걸로요. 근데 지금 한식한테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역전됐어요. 예전에는 일식당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한식당이 더 많아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일본 음식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에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스시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한식은 일상 음식이에요.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할 때 한식당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일본 음식은 특별한 날 한 번씩 먹는 거고, 한식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라는 거죠. 중국 음식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너무 미국화되어서 정체성을 잃었거든요. 미국인들이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미국 음식이에요. 진짜 중국 음식을 먹어본 미국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식은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 거예요. LA 가든 그로브 가든 뉴욕 플러싱 가든 서울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맛이거든요. 이게 한식의 강점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